안녕하세요. 연금코치입니다. 연금저축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매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나라에 내는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절세 효과가 강력한 계좌가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입니다. 이 두 계좌는 워낙 자주 함께 언급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결국 둘 다 연금 아니야? 혹은 세액공제 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둘 다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계좌이고 매년 넣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부터 다르고 계좌 안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대응은 가능한지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되겠지 하고 선택해버리면 몇 년 뒤에 생각보다 불편함을 느끼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렵게 제도 이야기부터 늘어놓기보다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각각 어떤 성격의 계좌인지,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갈리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지금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이죠.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공통적으로 연금계좌라고 불립니다. 이름부터 이미 같은 그룹에 속해 있죠. 실제로도 두 계좌는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둘 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 안에서는 펀드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넣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넣어도 되고 보너스나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두 계좌의 결정적인 차이 중 첫 번째는 바로 가입 기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문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 10살짜리 초등학생 조카도 가입이 가능하고 90세 어르신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직업도 상관없고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학생이든 전업주부든 은퇴하신 분이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한 사람이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연금저축펀드가 하나 있어도 같은 증권사에서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다른 금융사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싶거나 상품 구성이나 전략을 나누고 싶을 때 굉장히 유연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이미 완전히 은퇴한 퇴직자는 IRP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 당시에는 소득이 있어서 IRP를 개설했지만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 자체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개설할 때만 소득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 미리 IRP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죠.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금융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미 어떤 증권사나 은행에 IRP가 있다면 같은 금융사에서는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좌를 만드는 방식 자체는 두 상품이 거의 동일합니다.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 개설할 수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는 세금을 깎아주지만 700만 원, 1000만 원을 넣더라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은 그냥 운용만 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한도가 더 큽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이니까 두 계좌를 다 만들면 연 1,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제도상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 9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서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고, 반대로 IRP에서 9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예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중도인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인출이라는 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똑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아예 해지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 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55세 이전에 돈이 필요해지면 일부 인출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단 100만 원만 필요하더라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저축펀드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도인출을 하면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바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에서 1000만 원을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을 165만 원을 떼고 약 835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좌 전체가 아니라 인출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은 IRP보다 낫지만 그래도 부담이 없는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금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공제받았던 세율과 인출 시 페널티 세율이 같기 때문에 받은 만큼 다시 낸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분들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을 때 13.2%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 금액에 대해 16.5%를 내야 합니다. 즉, 처음에 절세 효과는 적게 누렸는데 꺼낼 때는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연금저축펀드든 IRP든 연금 계좌에 넣는 돈은 반드시 55세 이전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연금 계좌가 아니라 ISA 같은 계좌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에서 돈을 잠깐만 빼서 몇 달 정도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중도 인출이 16.5%의 페널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금계좌 담보대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인출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라 계좌를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만큼만 잠시 빌려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6.5% 같은 페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대출은 구조상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IRP는 담보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따라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열려있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일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에서 비대면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연금저축 계좌 평균 금액의 약 50에서 60%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담보로 잡기 때문에 금리 조건도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금이 비는데 연금 깨기는 싫다라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선택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대출은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일부만 취급하고 있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만들기 전에 이 증권사가 연금저축담보대출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ETF가 들어있으면 담보대출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ETF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증권사일수록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 자동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달 월급 들어온 날마다 직접 로그인해서 ETF를 하나하나 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S&P 500 ETF나 나스닥 ETF를 설정해두면 적립식으로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연금이라는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구조죠. 진입 타이밍 고민 없이 편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아직까지 ETF 자동 매수가 안 됩니다. ETF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매번 직접 들어가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엔 귀찮은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몇 달 지나면 손이 안 가게 되고 결국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가 상대적으로 방치형 계좌가 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신 IRP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금 상품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름 그대로 펀드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나 정기 예금 상품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펀드나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IRP는 예금, 정기예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직접 담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서 변동성을 줄이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이 꽤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를 전부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 투자 경험이 있고 장기 수익률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계좌입니다. 하지만 IRP는 최소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원리금 보장상품 같은 안전자산을 넣어야 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랑 IRP 중에서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거냐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절대 하나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나는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훨씬 중요하고 원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예금, 적금처럼 원금 보장형 상품을 100% 담을 수 있는 IRP가 훨씬 잘 맞습니다. 반대로 나는 연금이라는 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중간중간 변동성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ETF 자동 매수도 가능하고 100% 위험자산 투자도 허용되기 때문에 주식형 ETF, 글로벌 지수, 성장 자산 위주로 운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안정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부 공격형으로 가기도 부담스럽다. 혹은 두 제도의 장점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둘 다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나누어 운용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만 원을 채웁니다. 이 금액까지는 연금저축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채우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에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계좌를 합쳐 최대 한도인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수익률을 담당하고 있고 IRP에서는 안정성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공격과 방어를 한 계좌 안에서 억지로 섞는 게 아니라
계좌 자체를 분리해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죠. 두 계좌 모두 정해진 날짜나 금액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이든 한 번에 몰아서 넣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연간 총 납입 한도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산해서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하나에 1,800만 원을 전부 넣어도 되고 연금저축계좌 3개와 IRP 3개를 만들어서 총 6개 계좌에 각각 300만 원씩 나눠서 넣어도 문제없습니다. 계좌 개수가 몇 개든 어느 금융사에 있든 상관없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1년 동안 1,8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원래 환급받을 상황이었다면 환금액이 더 늘어나고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이 깎이게 되는 거죠.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 원을 납부하면 900만 원에 16.5%인 14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에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세액공제 혜택만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금계좌에 돈만 넣어두고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알아서 굴러주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연금계좌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계좌가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구조상 오랜 기간 가져가야 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운용수익입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운용하면 수십 년을 넣어도 원금을 까먹을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만 운용하면 원금보다 훨씬 큰 수익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보면 투자 가능한 형태는 딱 3가지입니다. 현금, 연금펀드, 그리고 ETF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현금입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 아무 상품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냥 현금으로 연금계좌 안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TF도 대부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처럼 파생형 ETF는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IRP는 투자 가능한 상품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물론이고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채권, 펀드, ETF, 인프라 펀드, 부동산 펀드까지 거의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가깝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예금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 계좌에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IRP가 확실히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떼는데 연금저축은 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부과를 유예시켜줍니다. 이를 과세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펀드나 ETF, 예금으로 수익을 내면 어떻게 되죠?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계좌 안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아예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밀어주는 동안 원래 세금으로 빠져나갔을 돈까지 전부 내 계좌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과세이연 메리트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수익의 15.4%가 빠져나가면서 복리 효과가 계속 깎이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이 돈이 고스란히 남아서 다시 투자되고 또 그 위에 수익이 쌓입니다. 이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수익이 커져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었네, 세금 더 내야겠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3.3에서 5.5% 수준입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같은 수익인데도 어떤 통로를 통해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그중 최대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9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연금 수령 신청은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계좌를 처음 개설했다면 계좌 개설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서 연금액을 크게 설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요. 매년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게 돼서 연금이 당장 필요 없어지는 경우 연금 수령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을 때 멈추고 다시 필요해지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좌 안의 돈은 계속 운용이 되어 불어나겠죠. 그리고 연금 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적립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수령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금 형태로 상속도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처럼 사망하면 끝인 구조가 아니라 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내 자산으로 그대로 상속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더 좋은 연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